대한민국 증시는 지난해 20% 이상 코스닥은 하락을 했죠.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치적인 불안, 대외 변수 불안, 그러면서 쉽게 매수세가 못 들어오는 국내 증시에 박스권에 형성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전제는 뭐냐면 투자할 만한 시장이 빨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증시도.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안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연초에는 이거는 당장 쉽지는 않아 보여요. 당장 뭐가 바뀔 수 있을 만한, 이것도 절차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불안이라는 것도. 그래서 연초에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거예요. 당분간은. 근데 이게 더 세게 지속이 되느냐, 더 약하게 지속이 되느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환율 리스크.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더 진행이 될 것이다. 신흥국들의 자금은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관세 부과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는 시기가 5월에서 6월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 관세 부과는 보통 신흥국들이 받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그곳은 달러 가치나 여러 가지가 환율이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빠져나오는 현상들이 지금 하게 오고 있고, 그래서 연초에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환율 리스크가 또 계속될 것이다. 이로 인한 변동성의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상저하중, 연초에는 낮고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거나 상저하고, 이거는 근데 우리 증시가 너무 좋아진다가 아니라 저점이 워낙 낮기 때문에 2400도 안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저하중, 상저하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슈가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경기, 내수, 기업 모두 다 지금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더 악화가 되고 여기에 대외 악재까지 나오면 상저하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칫 상고하중이 될 수도,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전제를 하되 그 정도까지 갈 만한 확률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연초에 반등보다는 연초는 박스권에서 갈 수 있다. 요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어지간하면은 가면 갈수록 2024년 연말 그리고 2025년 연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2025년 연말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단 전국의 안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 과정에서 증시 관련해서는 뭐 자시법이든 상법이든 개정도 생길 수 있고, 하나하나 개선이 된다면 조금은 나아질 만한 확률이 있다. 그리고 그 확률이 더 박살날 확률보다 조금 아직은 높아 보인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장 초반에 그리고 연초에는 변동성에 기반한 장세를 꼭 주의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바야흐로 정치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 날 공식 취임을 합니다. 광폭 행보를 펼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헤드라인을 쭉 읽어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WHO 뭐 지금 탈퇴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탈퇴할 거다, 기후협정, 파리 기후협정, 이거부터 해갖고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예. 탈퇴할 거 탈퇴하고, 만들 거 만들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예고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확률이 높고요. 광폭 행보를 벌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초에 확실히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브로맨스. 지금 아직도 트럼프는 머스크를 굉장히 신뢰한다는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머스크가 대통령 아니야? 그림자 대통령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난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보고 이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밀월 관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산업 환경, 환경의 변화, 발전, 이런 것들을 보자라고 이미 11월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연초에도 유효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뭐 연설, 공약 등을 통해서 대놓고 이야기해줬고, 저희 채널에서도 수도 없이 짚어드렸고요. 오늘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럽도 정치적인 불안이 지금 계속돼요. 독일, 프랑스 쪽. 그리고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유럽은. 지금 유럽의 경기 침체를 우리는 고려해야 되고요. 의외로 이게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중국은 뭐예요? 경기 침체입니다. 중국도. 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대규모의 부양책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초에 이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부양책이 꾸준히 나올 건데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신규 투자할 거고 빅테크 발전할 거고 꾸준한 산업군들이 발전이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어려워지더라도 산업 발전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국내 증시는 안타깝지만 미국의 산업 발전에 따라서 훈풍을 크게 받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요번에 최근에 지금 미국 쪽에서 떠오르는 산업군들하고 관련해서는 훈풍을 못 받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 그냥 표면적이다, 테마성이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부분까지 정리를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25년도 상반기에 예정이 된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상반기 이슈 첫 번째 CES입니다. 1월 7일, 이제 2025년이죠.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미국 네바다에서 열립니다. 세계 최대의 기술쇼라고 불리는 세계 가전 박람회 CES가 열리게 됩니다. 이 행사는 뭐예요? 매년 연초에 기술력을 뿜뿜하는 행사죠.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이 우리는 올해 이런 거에 힘을 주고 있고요. 대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키워드가 뭐였냐면 2024년도에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에너지 전력이었습니다. 자, 요 세 개를 만약에 CES에서 작년에 듣고 이거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작년 초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다면 대박이 났죠. 그쵸? 왜냐면 인공지능 대박 났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떠나가지고 무조건 대박 났죠. 디지털 헬스케어 결국에 비만약들이 작년에 대박이 났죠. 그리고 에너지 전력, ESS 관련하거나 아니면은 뭐 원전 이런 애들이 잘 갔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2024년도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2025년도에는 뭐가 될 것 같냐? 디지털 건강, AI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기술, 게임, AI하고 접목한 게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런 식으로 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기조연설은 1월 6일날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하게 되고요. 1월 7일은 구 트위터죠. X의 CEO 린다 야카리노가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월 7일엔 델타의 CEO 에드 바스티안, 1월 8일에는 웨이모의 CEO 테케트라 마와카나, 액센추어 CEO 줄리 스윗, 볼보 CEO 마틴 룬드 스테이트 요런 사람들이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요 나오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주로 뭐예요? 지금 X 아니면은 엔비디아 그리고 웨이모 뭐 자율주행 막 요런 쪽도 나오지 않을까요? 엔비디아는 무슨 얘기할까요? 나와가지고 블랙웰 얘기하겠죠, AI 얘기하겠죠, 자율주행 얘기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로보틱스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엔비디아도 로보틱스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합니다. 아마 그 얘기 할 거예요. 웨이모는 자율주행 얘기할 겁니다. 왜? 생태계가 이제 좋아질 거니까. 그럼 삼성전자하고 LG전자도 여기 나가거든요. 뭐 할까요? 홈 IoT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I와 연결된 홈 IoT 그리고 AI 그리고 AI 로봇 요게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 AI, 홈 IoT 요 세 가지의 축이 되지 않을까. CES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요거도 연초에 항상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두 가지는 연초에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3일부터 16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막이 오르게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키워드는 뭐예요? 비만 치료제, 그리고 펩타이드, 바이오 파마 인수합병, 인공지능,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체 ADC라는 건데 제가 볼 때 ADC가 굉장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유망시장이 뭐예요? ADC입니다. 주요 제약사들이 이미 시장 선점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올해는 M&A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을 좀 체크하시는 것도 연초에 투자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중국 부양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부양책? 지난해에 이미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었죠. 그리고 올 3월 5일에 이 확정이 됐습니다.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중국의 연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경기 부양책을 공개하는 곳이 이 회의거든요.
여기 이제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를 한다고 나왔어요. 전인대 연례대회는 중국 최대 정치회사인 양회와 더불어서 양대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상이 높은 행사고요. 그게 3월 5일에 열려요. 그러면 12월에 부양책 나왔고 3월까지 3개월 정도가 있을 텐데 여기서 증시가 빠진다. 그럼 부양책이 그 사이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3월 5일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부양을 시킨 다음에 3월 5일에 대대적으로 뭔가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경제운영 방향이랑 예산안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회의가 이번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입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게 중국이 제시하는 경제성장률 목표치 이런 거를 지금 주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GDP 4% 정도로 지금 나왔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5% 성장률을 또 제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상 최대 규모인 약 598조 한 600조 원 정도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라는 로이터발 보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짧은 앞에 눈앞에 있는 상반기 이슈가 또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취임이 있습니다. 1월 20일 날 당장 취임합니다. 4년간의 트럼프 시대, 트럼프 2.0 시대를 다시 열 겁니다. 취임 초기에 이 사람이 해온 이야기들, 정책들, 속도감이 얼마나 붙는지, 행정명령을 몇 개 사인하는지,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지킬 건지, 관세는 정말 어느 나라에 얼마나 때릴 건지, 어떤 방식으로 될 건지 아직까지 다 안개 속인데 하나하나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관건이 되겠죠. 뭘 할 것 같냐? 이민자 처리하겠죠. 에너지 처리하겠죠. 중국 처리하겠죠. 관세 처리하겠죠. 감세 얘기하겠죠. 규제 철폐하겠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이어가면서 정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절을 하는 것과 더 세게 하는 것들, 그래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불확실성 제거 측면으로 하나씩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025년 증시미리 보기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2년 연속 S&P 500 지수가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과연 상승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초반에 조금 부침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 정도가 2회에 그칠 것인지, 금리 인하를 못하거나 혹은 인상할 수 있을지, 혹은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증시 충격이 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금리 전망이 하향 조정될까? 이 부분 지금 시장에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금리가 내년에 2회 하향인데 2025년도에 2번 내릴 거라고 지금 전도표가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또 1회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조정 요인입니다.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요인이 있어요. 미국이. 이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된다라고 전망이 된다면 전 세계 증시가 당분간 폭망일 겁니다.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저희 채널 3년 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OMC의 점도표는 실시간입니다. 2024년 초반까지만 해도 증시를 막 어쩌고저쩌고 금리를 뭐 몇 회 내린다 그러다가 갑자기 며칠 얼마 지나니까 연초에 갑자기 뭐라 했어요? 올해 금리 못 내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전망이 막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원래 뭐 연초만 되면은 그 2024년도에 6번 금리 인하, 최대 8번 금리 인하, 미국의 드라마틱한 금리 상승은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3월 돼도 못 내려, 5월 돼도 못 내려. 왜? 계속 경기가 강하니까. 뭐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내렸죠. 그리고 2025년도에도 많이 못 내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는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예상한 부분이 아니어갖고 충격이 클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은 금리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10년물이 지금 4.7% 돌파했어요. 그럼 5%를 향해 달려간다? 만약에 진짜 4.95 간다? 이건 완전히 발작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보셔야 되고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보셔야 됩니다. 예상보다 강하고 동시다발적이고 증시의 악재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왜냐면 지금까지 불확실성만 반영이 됐으니까. 그리고 일본 봐야 돼요. 일본 1월 말에 BOJ 있거든요.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는 생각보다 지금 많은 조정 요인이 연초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긴 합니다. 제 입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시장에 일부 녹아든 것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라도 충격이 있겠죠. 근데 회복 가능한 시나리오를 누군가 제시를 하면서 저점 매수 핑계거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중에서 세지 않은 게 미국의 증시 핑계가 된다, 하락 핑계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미국 증시가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관심이 생겼고 이렇게 공부를 서정석 TV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저점 매수의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거는 제가 나열하지 않은 이것들이 아닌 악재가 터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예컨대 버블이 터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제시된 거, 그러면은 내년에 뉴욕 증시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어때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악재에 대한 변수들인 건데 현재까지는 어때요? 미국은 여전히 좋다라고 막 바라보고 있어요. 위만 쳐다봅니다. 아우 목 아파 이러면서. 대다수 미국 증권사들은 S&P 500 지수 2025년도 전망을 6,400에서 최대 7,100포인트까지 예상을 하고요. 오펜하이머에선 7,100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5,900, 5,800, 6,000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까지도 상승폭이 12에서 최대 20%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장이 질리고 미장이 답이고 미국에 돈을 넣으면 돈 복사가 되고 국장은 바보들이 나는 건데 왜 그거 하고 있어? 메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투자가 너무나도 쉬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럴 때는 주식 격언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방향을 외칠 때 반대 방향도 반드시 한 번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식이 모두가 쉽다고 외치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아셨죠? 미장이 답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다 수긍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맞는 얘기지 그럽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거는 언제 샀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어떻게 투자했는지. 예컨대 조금 뼈아픈 얘기지만 에코프로 BM이 8만 원일 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도 일단은 플러스기 때문에 마음은 쓰리지만 빨간불이 보여요. 근데 이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좋은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안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어떤 분들은 예전에 3만 몇천 원에 샀는데 어떤 분들은 9만 원에 샀어요. 같은 삼성전자긴 한데 그때의 삼성전자하고 지금 삼성전자하고 가격도 달라요. 일주일 차이로 이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떻게 투자했느냐, 즉 시기에 따라 비중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을 하고 무조건이라는 게 통용되지 않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그래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국장과 미장 등의 적절한 배분, 분배를 통해서 자산 가치를 좀 증식시킬 수 있는 2025년 이후가 되시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에 준하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전해드린 뭐 매일 투자하는 방법 있잖아요. 하루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저금할 거면 저금하듯이 하루에 2만 원씩 나눠가지고 5천 원씩 네 종목으로 매일매일 토스증권에 들어가가지고 사도록 걸어놓던지 아니면 미장에다가 내가 열리기 전에 한 주씩 예약 주문을 모든 어플 다 되니까 이렇게 해놓던지 이게 증시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는. 그리고 국내 증시는 외부 변수가 크지 않다면 1분기를 지나가면서 좀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 요거는 이제 외부 변수가 크지 않다라는 전제고요. 1분기 지나가게 되면은 조금 불확실성들이 겹쳐 나가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소들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도 있지만 전분기 대비 그다음에 6개월 전 대비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워낙에 안 좋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증시가 2024년 한 7월경부터 해가지고 6, 7월부터 너무 안 좋았어요. 상반기까지 그나마 괜찮은데 하반기에는 진짜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쭉쭉 빠져내려가서 2400을 깨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의 범위를 굳이 따지자면 하단은 2280에서 2320 정도를 지금 잡고 있고요. 근데 여기 깨지면 이제 투매죠.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이 밑이 깨지면. 상방은 뭐 2820 넉넉하게 잡았을 때 2820. 근데 진짜 미쳐가지고 날뛰면 2980 전후까지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뭐 최고니까 최고는 언제나 그냥 확률이 적은 거고요. 2820 정도에서 전후로 해서 조금 이제 올라갈 룸은 있지 않을까. 이건 근데 이제 변수 없이 좀 정리가 잘 되고 증시에 대한 선진화 방안들도 잘 되고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글로벌 산업의 관점으로 조금 더 넓은 투자의
그런 방향성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조금 이제 풍성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레인지 범위는 사실은 국내 증시가 3월 안에 박스권 2,500을 뚫고 좀 올라가 줘야지 2,800도 바라볼 수 있고 2,700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1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국내 증시 상황으로 말씀드리고요. 미국은 오히려 1, 2월에 조금 제뉴어리 이펙트는커녕 조금 이제 휘청할 만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간밤에 조금 전해진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미장 들어가시는 분들은 굳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 좀 조정 나올 때마다 하락시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시거나 그냥 매일 적금식으로 하시거나 그게 조금 더 속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